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멋진 분들이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나왔어요. 아유, 오늘 정상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가지고 다들 너무 반응이 좋으시고 또 뜨거우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주시니까 오늘 또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사실 이제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3시라는 게 저는 원래 또 2시라고 알고 있다가 오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소속 팀에도 이제 강의가 이게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기에도 애매하고 안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오지 마라, 오지 말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어제 파트너들이 집에서 몇 분 주무시고 가셔가지고 두쫑쿠 만든다고 집에 다 모여가지고 애들 아직 어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거 오늘 옷도 약간 그 두쫑쿠 안에 그거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만들고 한다고 좀 어질러져 있는 거 치우라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해도 뭐 한 20분밖에 안 가고 세탁기를 돌려도 시간이 얼마 안 가고 재활용을 비워도 시간이 얼마 안 가고 이렇게 언제 시간이 가나 이렇게 하다가 늦을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지금 130 밟고 왔거든요. 또 두드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반가운 얼굴들도 너무 많이 만나 뵙고 아직 또 예전에 또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또 지금도 여기 계신 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음원으로 저희 파트너들 혹은 또 여러 한국 아메이 여러 리더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 도움이 되어야 될 건데 어쨌든 창원에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 손재모리님 같은 경우에는 PC방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양력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저는 뭔가 이게 제가 책을 냈었잖아요.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책을 냈었는데 그 미니멀리스트 양력이라고 왜 아까 책 갖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 앞에 보면 반 접혀 있는 첫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제 사진과 1983년생 그 다음에 2005년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 이 2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하지 않았던 거죠. 학교나 다니고 이랬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해봤던 게 유튜브 잠시 해봤는데 유튜브 잠시 했다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4년 정도 됐네. 이제 뭐 못하게 된 지가 제법 오래되었죠, 그죠? 다시 해야 되는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제가 유튜브를 끝까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미팅이 없었던 거죠. 제가 아메를 끝까지 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미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만둘 뻔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만둘 뻔 하다가 살아와서 벌써 이렇게 20년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의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 가입했지? 뭐 이런. 전혀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책을 냈을 때 네이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 베스트.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메이에는 일단 뭐 안 볼지언정 누군가 책을 내면 한 권씩 사주는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메리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제가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년이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 하지만 세어보면 1년에 한 레그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쭉 다이아몬드로 살아오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면 제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아메이는 돈을 잘 쓸 줄도 모르는 우리한테 삶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되게 다각적으로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또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개모임을 해요.
보통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때까지 했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왜 파라다이스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죠. 제품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무료로 이렇게 멋진 방들 그런 것들 다 해주시고 룸도 너무 멋지죠, 그죠? 그리고 손준호 이런 아시죠? 뮤지컬 하시는 이런 분들 1열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한 2년 전인가요? 박정현 씨가 오셨었어요. 그 제가 1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박정현 씨가 TV 방송을 많이 안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저분도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TV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 좋아하셨었어요.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셨고 저는 혹시라도 노래 부르다가도 힘이 빠질까봐 계속해서 제가 왜 강의 초반에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까? 올바른 청중의 자세, 올바른 청중의 자세, 마음으로 우리 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아메이 듣고 아니야. 네. 이렇게 종교가 되어간다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1시간이 될 거잖아요. 이 1시간인데 마음에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것 듣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정의 즐거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즐거운 시간 1시간 보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파라다이스 호텔 가면 반은 연예인 부스고 왜냐면 이때 부산국제영화제라니까 반은 아메이 부스예요. 근데 아메이 부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죠.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냐? 보통 어떤 미팅에 참가하면 참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 참가비를 다이아몬드 세미나는 참가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줄을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천박하죠. 하지만 천박하게 받는 게 나아요? 고급스럽게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멋진 또 호텔과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이었죠. 저희 와이프가 스케일이 조금 큰 친구라 가지고 오빠 우리 호주 한 달 살기 갔다 올래? 라고 이야기가 떨어지면서 전 또 명령 떨어지면 또 이렇게 플랜을 좀 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어요. 호주에. 너무 귀한 즐거운 시간이었죠. 애들 한 달이니까 애들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등굣길이 너무 멋진 거죠. 근데 아메이랑 연결될 때는 멋있는데 학부모만 되면 저렇게 찌질해지는 거죠. 아메이 여행도 함께 있었으니까 찌질해졌죠.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고급스럽고 계속 찌질해져요. 바꿔 보일 때는. 제가 저때 생각하면 아이와 이렇게 커플룩도 한번 맞춰보고 자 그렇게 근데 갔다 왔는데 뭘 해주냐면 아메이에서 갔다 왔는데 한 2-3주 있었나요? 이제 삿포로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삿포로 여행을 가는데 어떠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한국 아메이에서 뭘 제공하는 줄 아세요? 여행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족들도 다 같이 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동방 가족들은 너네가 한 게 뭐가 있냐 해서 이코노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게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비즈니스고 가족들은 이코노미인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희가 다른 비행기로 인식이 되니까 한 명이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SM 여행사에서 아이들 돌봄 전문 직원을 보내서 우리 보고 비즈니스 가이스라고 이분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래서 갈 때까지도 이렇게 딱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게 대단한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아이들과 여러분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한 5분 정도. 그렇잖아요. 1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또 거친 이야기들과 그죠? 아이들을 딱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정도만 보도록 해주더라고요. 아메에서 8시 반에 아침에 스키장 앞에 데려다 놓으면 오후 5시 반에 픽업하러 갑니다. 이게 여행이죠. 어? 여행을 빙자한 노동 말고 여기 보시면 이 원어민들이 아이들 또 1대1로 알아듣느니 하나 없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웅장해집니까 사실.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점심도 먹여줘요. 거기서. 그리고 아이들 또 빨리 자야 되니까 힘 빼준다고 저렇게 줌바 댄스 같은 것도 해주고. 너무 감사한 여행인 거죠. 그리고 또 갔다 왔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메를 하시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또 이렇게 함께 모셔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여행을 다니죠. 푸꾸옥 갔을 텐데요. 장인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코드가 잘 맞으셔서 저렇게 커플룩도 해 다니시고 하는데 너무 찍고 싶은 로망 포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포즈를 해보셔요 하니까 자, 시작 비디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뭐 밀렵꾼들에게 포획된 사냥감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또 다 로망은 다르니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예요, 아메에서.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왔을 때 또 지중해에서 또 몰타. 배에서 신티를 바라보는 게 너무 광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그죠? 딱 선실에 쌓아서 이런 모습들. 그다음 이번에 또 케언즈 아메이가 또 보내줬는데 또 멋진 방들과 또 멋진 행사들과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스냅도 너무 따라다니면서 너무 멋지게 이렇게 다 찍어주고. 그러니까 아메이 여행이 정말 아메이 여행 갔다가 다른 여행 가면은 진짜 역체감이라는 게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 또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4월에 포르투를 가게 되는 거 들으셨죠? 근데 이제 어디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포르투를 가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코노미를 다 같이 갈 때는 전세기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한국 아메 입장에서도.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밖에 안 가잖아요. 다 다이아몬드 이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세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좌석을 그때그때 구매를 하는데 모든 다이아몬드들이 지금 다 유럽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다 일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리스본으로 들어가지고 포르투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파리로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마드리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걸 다 바꿔서 나는 뭐 암스테르담 갔다 갈랍니다, 나는 성지순례 그거 하고 갈랍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것도 너무 가슴 뛰는 일인데, 그 비행기 표 다 바꿔도 아메이가 다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도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너무 멋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갔던 여행도 너무너무 많지만 아메 안에서 앞으로 갈 여행이 너무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갔던 분들도 많지만 또 함께 갈 분들도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내년에 또 여행 가실 거잖아요. 내년 여행 도전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아메를 시작을 했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제 아메의 시작은 사이드 잡으로 수입을 조금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여러분. 요즘 저속노화의 아이콘 아십니까? 김광규. 친구 찍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있잖아요. 장의산대회 할 때 그거. 그때 얼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새 나혼산 할 때 김광규 얼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속노화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그 준비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미리 늙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와, 그걸 보면서, 근데 친구가 여러분 25년 전 영화예요. 그래도 좀 오래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그죠?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아메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20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일단 1번은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0년 되면은 크라운 앰버서더 될 줄 알았어요. 일단 실패했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좋아해 주셨잖아요, 오늘. 근데 제가 뭘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3년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플랜을 짰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돌아가셔서 꼭 처음 오신 분들도 스폰서님하고 같이 3년 플랜이 뭐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1년, 2년, 3년 플랜을 같이 하면서 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쭉 짰어요. 근데 3년 만에 안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럼 저 실패한 거잖아요. 또 3년 플랜 또 짰어요. 또 3년 플랜 또 짜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3년 플랜을 짜면은 그런 것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 잘 안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좀 놔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메이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뉴페이스가 아메이 해보겠다 하면 3년 플랜 짜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 아메이를 하고 있는 제 친구인데 부정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3년 다이아몬드 플랜 나도 안 됐으면서 3년 다이아몬드 플랜을 막 짜주면은 그 친구가 등 뒤로 싹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누구나 짜기만 짜면 모두가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마법의 플랜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비꼬는 거잖아요. 걔는 3년 플랜 더 짤까요, 앞으로? 안 짜죠. 진짜 실패가 뭐냐면 3년 플랜대로 안 된 게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의 3년 플랜이 없는 게 실패더라고요. 결국에는 3년 플랜대로 나 안 됐어도 그 간극을 알아보는 내가 이 정도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착수를 하면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계획 안 짤래.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예요, 사실은. 진짜 온 마음을 담은 3년 플랜이 여러분들 2029년까지 진짜 원하는 핀으로 다 데려다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스폰서님, 또 좋은 회사, 좋은 제품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20년 정도가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 친구들도 20년 정도 흘렀더라고요. 다 나이들이. 그잖아요. 같이 가는 나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더 얻은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삶에서의 어떤 입지, 가정 내에서든 사회적 관계에서든 뭐 부의 어떤 부의 요소들이라든지 뭐든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더 좋아진 것 같나요? 원하는 곳에 도착하셨나요? 아니면 원하는 곳에 조금 근접한다는 느낌이 있나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밖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공평하게 흐르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는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불리해진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10년 전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장면이 많나요? 후회되는 장면이 많나요? 후회가 많이 돼요. 어떤 게 후회돼요? 서울대 못 간 거? 다시 돌려드리면 고등학교로 돌려드리면 서울대 갈 자신 있나요? 우린 다시 고무줄을 하고 있겠죠. 그죠? 고무줄 튕기고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저는 노력의 양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노력 베이스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선택 베이스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하겠어요? 남성분들 일단 전부 다 코인 산다 하시겠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 갈 걸. 뭐 이런 후회도 있을 거고. 그때 그 주식을 팔 걸. 혹은 이번에 HM파마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HM만 딱 말만 나와도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이 싹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그때 그 남자를 피할 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지만 사실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의사결정의 결을 가지고 가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적어도 2036년에는 2026년의 선택을 후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50년 만에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멋지죠. 그죠? 우리는 동영상이죠. 서로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볼래요? 사진 같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얘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노 단위로 늙어가고 있죠. 사실은 지금도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있을 것이고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은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옆에 그분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들. 이 노래 기억나세요? 공통점은 21년 된 노래. 너무 많이 흘렀죠.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31년 됐어요. 그동안에 내 삶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됐을까? 이 세 가지 그림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은 살아있다죠. 개구리 위에, 개구리가 어디 위에 앉아있는지 자기가 안다면 졸지 않겠죠. 애도 저렇게 즐겁진 않겠죠. 뒤에 뭘 있는 줄 알면. 근데 저게 우리랑 뭐가 크게 다를까? 그냥 오늘 어떻게 버티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랑,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재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많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배분을 하지 않죠.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금을 왜 해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벌어요. 10% 20만 원 정도 저금을 한다 쳐요. 고통스럽잖아요. 현재의 삶이 180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해요?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송금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지금 더 불편하지만 아메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4시간 중에 시간의 10%를 저금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서 다 소비하거나 교환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월급으로 받아버리거나.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많이 보신 적 있죠? 아메에서 유명한 영상인데 차 닦아주는 영상이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닦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닦고 나니까 내 차는 어디 있다? 앞차가 자기 차였다라는 거죠. 그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엄청 하루 종일 화가 날 것 같아요. 남의 차 닦아주느라 5분을 쓴 거잖아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남의 차 닦아주는데 쓴 5분은 그렇게 화내면서 남 부자 만들어주는 50년은 그렇게 화내지 않는 게 직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부자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장님들도 요새는 마음 편하지 않죠. 한때 유명했던 자영업들 지금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얘네들? 프랜차이즈는 뭐 불패신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돈 좀 들어도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들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들은. 그리고 시대도 너무 발달하죠. 테슬라 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자, 사십시오. 계시네요. 테슬라는 진짜 진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4년째 타고 있는데 제가 테슬라 안 탔으면 3년째 타고 있네요. 3년째 제가 19만을 탔더라고요. 전 서울도 이제 뭐 그걸로 가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긴데 한때 지금은 중국산이거든요. 테슬라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이 저 때 미국산이었어요. 미국산은 조금 속임수를 쓰면 핸들을 한 번도 안 잡고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 앞에는 뭐 한 번씩 영상도 보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우리 바쁘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옆에는 또 휴대폰이 하나 매달려 있고 또 오른쪽에는 노트북이 하나 거치가 돼 있어요.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줌 강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게 운전 중에 일어난다면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테슬라 앞에 이런 게 알려지면 좀 맞아 죽을 놈이 될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상용화된 거 이건 일반인이 찍은 거예요. Hey Grok, my girlfriend and I were kind of hungry. Can you take us to In-N-Out? 그러면서 Go park somewhere scenic where we can eat our food. 듣고 있던 그록이 대답을 하는데 Got a great plan. Heading to In-N-Out at 7009 Sunset Boulevard in Los Angeles first. 말하면서 실제 화면에서도 경로를 추가하고 Then up to the Mulholland Scenic Overlook on Mulholland Drive for killer views to eat while it's hot. Cool, thanks Grok. Sure thing. Heading to In-N-Out at 7009 Sunset Boulevard in Los Angeles first. It's open late. 그리고 그때 Actually, I forgot. I need to pick up some Advil. Can you add a stop at 7-Eleven along the way? 남자의 부탁에 그록은 이렇게 말하죠. Got it. Added a 24/7-Eleven at 7609 Santa Monica Boulevard in West Hollywood first. It's right on the way. Now 10 miles total. 21 minutes to the Overlook. 이어서 남자는 이것까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운전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말로 계속 목적지를 추가하고 나 요새 어디가 아파 이러면 파스 사러 약국 갈래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약국에 지가 데려다주고 주차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 관련 일들이 많이 없어질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메 교육의 문제가 그거죠. 근로욕구를 떨어뜨리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 일자 걸음은 관절염, 관절 변형, 오다리 걸음은 무릎 인대 손상, 안짤 걸음은 고관절염, 팔자 걸음은 요통허리 디스크, 학다리 걸음은 연골연화증. 무슨 뜻이에요? 기어다니란 소리죠. 아니면 체험하고 싶은 질병이 있으면 한번 따라 걸어보든가. 왜 우리는 이렇게 수단 앞에서 이렇게 다 혼돈할까요? 자, 한때는 공기업이 대세다. 한때는 대기업이 요즘엔 SK 하이닉스 가면 다 부자 된다. 막 의사보다 잘 번다 난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줄 서다 끝나버리죠. 왜 이렇게 우리는 수단만 바꾸다가 삶이 끝나버릴까?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거든요. 뭐냐면 부자들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해도 딱 하나예요. 자산을 올리고 부채는 낮춘다. 요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놀면 될 건데 잘 먹고 잘 살면 될 건데 거기서 빚까지 내서 현대 호텔 또 세우고 현대 백화점 또 세우고 그리고 또 돈을 벌고 거기 또 잘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빚까지 내서 현대 카드를 또 만들어요. 계속 빚을 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총재산을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현금 흐름의 두께를 늘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아,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저기구나.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사장 자기가 그 현장에 반드시 현재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거 보시면 누가 써요 현대카드를? 어디서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죠. 누가 써요? 우리 다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쓸 때마다 누가 좋아요? 현대카드 사장님 너무 좋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카드 사장님의 삶을 일어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돈을 다 갖다 주는데 만약에 뭐 100만 원 쓰면 2% 수수료 들어온다 하면 그거를 띵동 소리로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띵동 띵동 할까요? 아니요. 따르르 이렇게 되죠. 쉬지 않죠. 해외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르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과정은 어땠냐는 거죠. 처음에 뭘 했습니까? 현대카드가 여기 찾아다니면서 단말기 하나 넣어주세요 이랬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안 넣을 거라 그랬죠. 수수료 빼간다고. 카드 사절 가게에 붙여놨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말기를 깔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때는 돈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발급만 받았을 뿐인데 후라이팬을 줬어요. 기억나죠, 그죠? 적자 오브 적자죠. 완전 초적자죠. 이렇게 적자를 다 깔아놓고 지금 앉아서 돈 벌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메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판 까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판을 깐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뭘 했냐면 중국에서 윈도우 짝퉁이 너무 많이 성행을 하는 거죠. 이거 다 고소해야 되겠다 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을 고쳤어요. 놔두자.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정품 쓰게 되니까 윈도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판을 깐 거죠. 손해를 좀 봐도 다들. 그죠? 얘네들이 뭘 깔았다고요? 단말기를 깔고 회원을 깔았잖아요. 그죠? 아메이가 똑같더라고요. 아메이 뭘 까는 일일까요? 뭘 깔까요? 어플을 그쵸.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네.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보통 알리러 가면 눈을 많이 깐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 분류가 내가 의식적으로 버는 일이 있고, 그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돈들이나 버는 사람들. 넷플릭스 집에 가면 켜져 있죠. 켠 적 없는데 습관이 된 거죠. 인스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하십니까? 오늘은 1시간 인스타 해내고 말 거야 이런 거 해요? 그냥 보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들어가 있죠. 그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생필품이나 영역이 들어있고 무인식은 출금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통신비 정확하게 우리 집에서 얼마 나가는지 아시는 분 잘 없으시죠? 그죠? 고통이 없어요. 나가도 이제는. 무서운 수익이죠. 상대방의 고통 없이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여기에 생필품이 또 포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참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기업은 개인을 어떻게 부리는가. 통신사 생각해 보셨어요? 통신사가 개인을 어떻게 부리는지. 대리점이라는 뭔가 권리를 주면서 결국에는 모집체계 역할을 시키고 결국 나는 대리점을 그만둬도 통신사는 내 회원을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영구적인 회원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은? 카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카드 아줌마라고 있었죠, 그죠? 카드 아줌마는 모집책이잖아요. 그 모집책 아주머니들이 한 건 할 때마다 만약에 3만 원씩 받는다면 100명 하면 300만 원 받겠지만 한 명도 받지 않는다면 10원도
못 가져가겠죠. 근데 이미 받아놓은 회원을 통해 가지고 카드사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꾸준한 수입을 벌겠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메의 메리트를 뭐냐면 대부분 대기업들은 개인한테 모집 체계 역할을 시키면서 심부름값을 주더라고요. 사람 모아온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 놓고 대기업들은 뭘 받냐면 그 사람으로 인한 지속적 수입을 하는 관계는 자기가 해버리더라고요. 마켓컬리 한 사람 가입시키면 5,000원 주는 거 알죠? 근데 그 뒤로는 나랑 상관없잖아요. 저는 5,000원에 그 사람을 어찌 보면 팔아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일시적 수입 하나도 없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근데 그 사람이 치약을 써도 작은 수입이 들어오고요. 비누에 대한 걸 알려줘서 비누를 바꿔 쓰게 해도 작은 수입이 들어오고 평생을 쓰게 되니까 평생의 수입을 받고 있고 너무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이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메이 안 한 시절이 있었죠. 언제냐면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 오래된 그림이죠. 저희 어머니가 학구열이 너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강의 한번 오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죠. 아들도 오고 학부모도 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30년 전이죠. 창원에서 원어민 학원을 찾아서 보냈어요. 원어민 영어 학원을. 그때 회비가 11만 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비쌌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났었어요. 일어나서 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3분 수학 풀고 오성식 영어 테이프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학교는 실내의 장이죠. 학습의 장이 아니죠. 선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선생님 인사하고 뭐 이 정도지. 끝나면 이제 진짜 학습의 장이 열리죠. 전과목 학원 같은 거. 그러면 한 10시, 11시 돼서 돌아와서 또 5시 일어나고. 그 엄청난 학구열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 몸 하나 건사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딱화시키니까 못할래야 못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수로 몇 번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부모님 가슴에 헛된 희망을 불어넣게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여기가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고 여기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두 부부가 합심을 해서 서울대 봐야 갈 수 있다 해서 서울대 투어를 떠나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투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울대 지우개랑 서울대 볼펜 샀던 기억은 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실수 허용 한계선 같은 걸로 고려대랑 연세대까지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전교 회장이었고 저도 공부를 못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파이팅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적은 일어나죠, 그죠? 끝까지 열심히 하면.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디 가서 서울대에 나왔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안 해요. 안 나왔으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다행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전부터 전조 현상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동복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요 두 분은 이 남자분 있죠. 제 친구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어요. 택시 기사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가게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아동복을 했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화엄마 2년에서 5년 정도 슈퍼를 바꿨으면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일이. 거짓말 같죠. 90년대에. 우리 어머니도 이 사람 속았구나 하고 뭐 어디로 하는데 하니까 양산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뭐 한번 가주자 단골인데 생각에 두 부부가 창원에서 양산까지 2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가게 돼요. 택시 기사니까 무임승차한 거죠. 갔는데 아메인 걸 거기서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셨고 우리 어머니는 여기까지 왔고 단골이잖아요. 웃어주는 게 서비스라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한 차 타고 왔기 때문에 먼저 나가봤자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런 좋은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사건이 서울대 출신의 강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이런 거짓말 같은 전개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라는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신대요. 서울대 출신의 누굽니다 해서 나오는 순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알아볼 생각은 주어도 없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알아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난 서울대만큼 알아볼 자신이 없다. 저 사람이 대충 알아봤겠나? 서울대가 맞다면 맞는 거다 이랬어요. 그게 학벌에 대한 예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공부한 시간에 대한 예우라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또 여기 계신 또 한 리더님의 또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나 아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데 처음 온 뉴페이스가 책과 테이블 26만 원치 사서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가슴 뛰죠. 피비 오른 것보다 더 가슴 뛰죠. 생각과 행동이 갭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시 계십니까? 전시. 어디 전시입니까? 어디 전시예요? 우리 어머니 임월전시거든. 와, 스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같이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2년 반 만에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다음에 2년 더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4년 반 만에 수석이 되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아메이를 다 알릴 때잖아요,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도 너도 성인이 되면 아메이를 알아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두 번, 세 번 들리면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팔로우업의 힘이죠.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면 어떨까 하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때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커서 저들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 생각을 하니까 엄청 유쾌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정말 저 비폭력주의 같죠. 그래서 정말 군 생활을 잘 못했어요. 힘들었고 군 생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좀 군대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병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건 얘기 드릴게요. 내가 그 신병들 팬티하고 러닝을 준단 말이에요. 4개 줘요. 양말까지. 이름을 쓰라는데 난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팬티에 이름 적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웃겨요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켈빈 클라인 이후로 지 이름 지 팬티에 적고 다니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는데 그 내가 뭐 점 같은 거 찍었나 봐요. 제가 점 같은 거 막 찍어놓고 이랬는데 이게 공동 팔레트를 쓰니까 다 가져간 거예요. 와, 그 뒤로 일주일을 엄청 건강하게 살았던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함이 지나치니까 불편해지잖아요. 볕 좋은 날에 내 거 없나 싶어가지고 하니까 있더라고 제 거 같은 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걷어놨는데 밥 먹고 왔는데 저녁 먹고 왔는데 전병력이 다 집합해 있대요. 병장 팬티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수 안 하니까 관물대를 하나씩 다 남자분들 아시죠? 다 엎어버린 관물대를 와 없는데 저는 잘 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등병 관물대에서 팬티가 12장 나오니까 양말 10켤레 막 저는 이제 조금 단단하게 해놓은 거죠. 그때 엄청 긴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군생활이 스타트가 그랬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PX 가서 개념 사와라 뭐 이런 얘기. 뭐 고문관, 고문관 여성분들 모르시죠?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관이 아니고 걔 때문에 전원이 고문 받으면 걔가 고문관이거든요. 제가 고문관이라는 얘기를 매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상병쯤 되니까 그래도 뭐 책도 읽어줘야 된다 해서 책 보내달라니까 우리 집에서 뭐 보내줬겠어요. 파이프라인 우와 보내줘. 그래서 아메 해볼까. 근데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지금 무대에 올라 있고 제 이전에도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막 이렇게 와서 뭔가 한다 이러면은 그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아메를 딱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랑 달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알죠? 솔개 아십니까? 솔개의 결단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30년을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리를 뽑고 털을 뽑고 그래야 30년을 살 수 있고 아니면 그거 안 하면 그대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리를 돌멩이에 스스로 깨는 그런 결단을 해라 막 옛날에 아메에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송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다 뽑아내고 나면 새로운 깃털들이 나서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대단한 결단 안 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또 뭐 대단한 결단하고 뭐 서류 전형하고 이런 거 안 했어. 그 보통 아멘 두 개가잖아요. 되게 똑똑해서 한 번에 알아들어서 오든지, 되게 착해서 막 거절 못 해갖고 끌려오든지. 많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1번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99%가 2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어쨌든 근데 끌려왔는데 끌려온 게, 여러분, 이건 무슨 효과냐면요. 무리가 바뀌면 욕구가 바뀌어요. 욕구가 그걸로 따라가요. 욕구가 동기화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몸짱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친구가 억지로라도 헬스장 데리고 가는 친구가 없으니까. 전화했고 여러분은 헬스장 팔로우를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닭가슴살이 좋다 먹어봐 이러면서 막 오늘 하체하자 뭐 이런 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든 했겠죠, 그죠?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군대 있을 때는 에이스 되고 싶었거든요. 군대에서 학생 때는 공부 잘하고 싶었고요. 여기 들어가니까 아멘이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구가, 그래서 미팅이 중요하구나. 같은 욕구를 가진 그 장소, 너무 잘하고 싶은데 보니까 뭘 하나 하니까 데몬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제품 실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제 친구들 23살 때 찾아가서 데몬을 하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팔려고 하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 돈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구매력이 너무 낮으니까 안 되겠다, 나이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올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맑아진 게 좋은 건지 안 맑아진 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항산화를 설명을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화장품 한번 제대로 안 발라봤던 분한테 피부가 실크 같지 않냐고 걸음걸음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니까 3개월, 남들도 이래 하나? 반응이 이거 한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너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차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메이는.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나이가 안 맞아요. 저는 아메이 처음 시작하면 동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첫 달, 둘째 달 6% 한다고 난린데, 60만 한다고 난린데, 그 주부는 2달 만에 SP가 돼서 올라오더라니까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미팅장 앉아있으면 꽃잎 뜯는 마음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막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참 잘했던 건 뭐였냐면, 미팅장 일찍 온 거였어요. 빨리 오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빨리 왔었어요. 항상 2열 안에 앉으려고. 2열 치열 들어봤죠? 2열까지 치열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2열 안에 앉으려고 애를 막 써서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증폭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미팅 듣기 전에는 듣고 나서 똑같은 난데, 자신감이 아니라 욕구가 성장해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자신은 없지만 나도 육사회처럼 돼서 SP 되고 싶다. 자신은 없는데 나도 파운더스 PT 돼서 여행 가고 싶다. 자신은 없는데 욕구가 커져나가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욕구가 커지면 할 수 없는 것도 해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구나. 욕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구나. 결국 누가 욕구를 더 많이 건드렸고 더 키웠고 이 게임이겠구나, 이 아메이라는 건. 그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배운다라는 거, 그죠? 우리 아메이에서 앞에 사업 설명도 있었을 거니까 이 말을 믿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이타로 아메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말을 믿는 거, 이거에 딱 믿어지는 순간 저는 아메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뭔가 시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메이 행보를 보면 의심이 가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 아메이에서 나한테 뭘 준다? 아까 데모하고 한 게 뭐예요? 광고비잖아요. 뭐가 더 비싸야 됩니까? 4리터가 더 비싸야 되죠. 근데 3.5리터가 2,100원이나 비싸죠. 김수현은 이때부터 말 많았어요. 그 광고비 우리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메가커피 싸요? 메가커피 한 1,700원 하나요? 2,000원 하나요? 저 그거 1,000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메가커피 이번에 손흥민이 60억 받았거든요. 그 1,500원 그거 팔아서 60억 받아갔고요. 얘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전엔 B가 60억 또 받았어요. 이거 안 받으면 1,000원 할 건데. 컴포즈네요, B는. 이거 안 받았으면 1,000원 할 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메이 비싸다 그래요. 전요 생각했을 때 커피나 담배같이 실제로 많이 쓰지만 우리가 나눠내서 감각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무인식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커피 한 잔 살 때 결단하고 오면 저금통 뜯어갖고 이래 사지 않잖아요. 한 잔에 4,700원 하죠 요새 스타벅스.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럼 170만 원 일시불로 주면 매일 한 잔씩 준다 하면은 누가 커피 사 먹겠어요? 근데 잔돈이 조금 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조삼모사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같은 돈인데. 아메이 비싼 팩 뭐 있어요? 우리 맨즈팩, 에너지팩 뭐 좋지만 비싸다고 칩시다. 우리 할인 받고 6개월 할인 다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로 치면 제가 2년치 다 계산해 봤거든요. 5,100원입니다. 여러분 4,700원, 5,100원 비슷한 5,000원으로 카페인을 구독할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니코틴보다 프로틴이라고. 간 건강, 장 건강, 활력을 구독할 것인가? 무엇을 구독할 것인가? 우리 많이 했잖아요. 대기업들에게 돈 나눠주는 거.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콜라 한 방울도 안 드셔보신 분. 켈러그 한 입도 안 해보신 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걔네들 부자 되는데 우리 일조했죠. 이제 우리 판 깔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판. 이게 내 판이에요. 근데 나만 쓰죠 처음에는. 많으면 들어오겠죠. 근데 한 두세 명 같이 써요. 5만 원, 10만 원 들어오겠네요. 그들도 두세 명 함께 쓰게 돼 있어요. 그럼 50만 원, 100만 원 되겠네요. 내 판에 사람들이 늘려나가는 거. 이번에 기가 막힌 그 화장품 그 디바이스가 나왔죠. 더마 지금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다들 화사해서 더마 잘.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써보면 제일 처음 누가 생각나요? 그랬죠. 엄마. 그 친정 엄마들한테는 다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안 보내드렸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강의 직전에 여러분 친정엄마가 강의 직전에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I'm fine. 괜찮아. 그만한 rasa sakit. 엄마는 괜찮대요. 오늘 시키면 내려옵니다. 더마 결단하고 어머니 댁에 더마 하나씩 놔드립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 너무 많잖아요. 남성분들 오늘 많으시네요. 여성분들 쓰는 화장품 보실래요? 스킨 화장품,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수면크림, 선크림까지 쓰고 기초가 끝났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기초가 고급반이 기대가 되죠, 그죠? 클렌즈, 스크럽, 볼터치, 블러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립글로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래 안 씁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다 한 게 이거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컨실러 뭔지 알아요? 남성분들 처음 들어봤죠? 남성분들은 얼굴에 쓰는 얼룩 제거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얼룩덜룩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콧날 세우는 거, 턱선 깎아부는 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고정적으로 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뭐다? 새 시대의 새로운 컨셉의 월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특강하러 온 거예요. 부동산 특강. 자, 아메이의 고정 소비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정 수입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요, 내 돈 나가는데 아파하지 않고 이 돈 어딜 가는지 계속 쳐다봐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면 여기서 얼마가 알바가 가져가고 사장한테 가고 건물주한테 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피 원두 콩 재배하는 아프리카 청년들 월급 가고 그거 싣고 나르는 비행기 기장 아저씨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낸 월세는 누구한테 가요? 집주인한테 가겠죠. 뻔하잖아요. 이거 뚜렷하죠. 근데 안 뚜렷한 것들이 생필품이죠. 새처럼 나가잖아요. 여러분 머리 어쩌다 한번 감아요? 매일 감아요? 그렇죠. 그럼 만 원짜리 샴푸를 한 달 안에 다 떠나버리면 하루에 얼마예요? 샴푸비가 330원이죠. 한 펌프 누를 때마다 330원을 생각해 보세요. 샴푸만 써요? 클렌징 폼 쭉 짜면 500원이겠네요. 휴지를 한 80 몇 원치 쓰겠네요. 비누 몇 번 비비면 1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깐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5,000원, 만 원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게 세 아니고 뭡니까? 욕실세 아니에요? 욕실세. 나가서 또 다른 거 다 먹고, 그죠? 근데 아메이는 그걸 뭘 한다? 나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너의 쇼핑몰에서 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품도 이상한 제품이 아니라 아메이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공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여러분 이번에 배민의 빌런이 출연했죠. 배민 맞죠?
실례지만 음식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음식과 함께 같이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손님이. 초진상이죠. 주문 취소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커뮤에서. 그걸 아메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아세로라 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커피도 드시고 뭐 과자 같은 것도 드시고 하는데 그 뭘로 먹어요? 입으로. 저는 믿음으로 드시고 있다 생각해요. 뭐냐? 그 커피 콩 저가 커피 샀는데 오늘 아침에 알바가 그거 쏟았는데 욕실 쓰레파 같은 걸로 한번 확 문대 빼는 건 막 그런 거 아이고 아깝다 쭉 담아라 하고 그걸로 한 건지 아닌지. 오늘 지금 내 앞에서 초밥 싸고 있는 스시 요리사가 방금 응가하고 손 안 닦았는지 배민은 그냥 팔만 하니까 팔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하나 어떻게 다 따져봐요 사실은. 근데 다 따져보면 어떡해요. 이 영상 본 적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일 주스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차갑게 만들어버리면 팩 안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 넣고 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거 있죠? 저렇게 생긴 뉴스들 위에 꼭지 딱 따는 거. 그 시원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신선하다 생각하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걸 뭐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먹냐는 거죠. 근데 아멘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건강 큐레이팅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죠. 국가건강검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우리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는 SP가 되었을 때 저도 한 아멘에서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오래 전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메이 수입은 정말 월세 수입이다. 월세 수입에 일반적인 수입에 비해서 월세 수입이 훨씬 더 가깝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월급 200이라면 좀 작다 싶죠. 누가 월세 200 받는데요. 크다 싶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 내가 알린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쓸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그러면 택배는 제가 갖다 줍니까? 기사님이 갖다 줍니까? 그러면 꾸준히 쓰는 사람들만 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아까처럼 호주에 있든 꾸준히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겠네요. 건물이랑 뭐가 달라요? 건물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건물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건물 공실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만 아파요? 경제적 상처가 남잖아요. 보통 건물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대출 껴서 하니까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우리도 있죠. 공실이 있죠. 알렸는데 안 쓰는 이런 빵피비 이런 사람들 그거 다 공실이잖아요. 그 뭐 유지관리비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마음만 좀 아프고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한 20만 피비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뭐 한 대구 땅 정도 된다 하면은 옆에 얘는 항상 온 가지고 100만 피비 여기 강남 땅이네 여기는. 그럼 그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 정도 되면은 연봉이 한 5천 되죠. 요즘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림이니까 20억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이제는 월세가 5천 정도 됩니다. 그죠? 스스로 쓰는 소비자 어렵지만 아까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명 제대로 만드니까 4천만 원 부동산이랑 가치가 같더라니까요.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거 한번. 제가 중학교 영어 학원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에 알렸거든요. 아메이를. 선생님이 학을 뗐어요. 아메이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랬어요. 좀 말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이틀 지나서 선생님이 너무 매몰차게 했다 생각했는지 물건을 써줄 테니까 카탈로그 들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줬었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이게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해서 교육장에 제가 모셨죠. 모시니까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1남 6녀거든요. 그중에 4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미팅에. 근데 저도 뭘 할 줄 모르고 그분도 잘 모르니까 4녀가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간 거예요. 집에. 그 뒤로 아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도 같이 가버려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떡하지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팔로우업을 해라. 전화를 안 받는데 하니까 집에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는 그런 게 좀 그래 집에 찾아가는 거 주택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대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30분 1시간 지났나?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그분이 강아지 10마리를 유기견 강아지 10마리를 키우는 집이었는데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더라고요. 그때다 싶어서 문을 탁 열고 선생님 하니까 깜짝 놀랐죠. 전화를 피해 왔으니까
무슨 일이냐 해서 저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 이렇게 그래 난 산책시키러 간다 해서 나도 시간이 마침 남으니까 같이 산책 갑시다 해서 진짜 정장에 구두 신고 그 실업자처럼 산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산을 건넜나? 근데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메 하자는 말로 드릴 거고 자기도 할 말은 없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무언의 산책이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다 갈게 하고 들어가 버리고 저는 팔로우를 했다라는 당당함과 함께 귀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왔는데 선생님이 또 다음날 전화 왔어요. 너 미팅 또 있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내일인가 모레인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해줬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여러 명 여성들이 같이 사니까 언니들하고 엄마하고 제가 기다린 걸 본 거죠. 문 앞에서 이렇게 30분 1시간 이렇게 서성거리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걔가 뭘 하자는 건지 몰라도 돈 되게 드는 거 아니면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좀 움직이기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미팅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좀 홈미팅을 열어줘야 되겠죠. 강아지 1마리 있다 그랬죠. 순한 개만 있지 않겠죠. 센 애들도 있잖아요. 막 짖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제가 케이지에 좀 가두면 안 되겠냐니까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대. 안 그래도 유기견인데 내가 불쌍한 거 안 보이냐고 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됐냐면 케이지를 쳐서 내가 들어가고 칠판을 이렇게 우리 때는 칠판을 놨거든요. 강아지는 이렇게 제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은 진짜 제가 이 얘기 시작도 안 했을 건데 이 선생님이 나보다 선생님이잖아요. 어쨌든 나 선생님. 중화야 너 부업 이제 정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화야 너 부업이지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 전업이지 이랬어요. 왜 너 전업이죠. 그러니까 난 부업이다 그래. 예, 맞죠. 선생님도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난 너무 피곤한데 누워서 들어도 되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개고 이렇게. 근데 그때 전혀 화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나는 아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배운 게 있으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들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가 나왔는데 언니도 개를 한 마리 또 데리고 오네요. 홈미팅에 11마리의 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학부모가 나왔어요. 이 선생님이었거든요. 학부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소비자가 나오고 소비자의 친구가 나오고 그 친구의 친구가 나오고 지금 제 동그라미 그린 사람 전부 다 보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어떤 생각하냐면 그때 전화 안 받는다고 아이고 나가리다 그냥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름 돋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의사결정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어디냐면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 쪽이 정답이 많더라고요. 그죠? 보통은 유리한 선택은 불편을 동반하고 편한 선택들은 분리를 동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안 해준다 나한테 무슨 노래 불러라? 제가 노래 부르라 했죠. 내 밑에 달려라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생필품 월세를 내가 받아서 뭐 아메 하는 게 되게 어렵나요? 저보고 맨날 주말 하면 입 벌리고 있어서 입 좀 다물어 벌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메이는 입 열면 개업이고 입 닫으면 폐업이라 배웠습니다. 우리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냐? 역삼투압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는 책을 보면서 역삼투압 정수기도 사람 잡는데 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못 잡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메이에서 파트너들하고 이제 제 친구들 파트너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1000만 매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굳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게 됐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가는 게 녹록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물건 사줄 대상이 없으니까 밤에 친구들이랑 명함 들고 돌아다녀 보고 안녕하세요 아메하는 총각인데요 물건 쓰실 거 없어요. 그때 우리 4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서로 영역 침범하지 말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지 말고 무조건 등록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동정심 유발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우산 안 쓴 이유는 비 젖으니까 안 살까 하나 더 사더라고요. 치약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치약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 못 들은 것처럼 2개요 하니까 2개 들고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나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이제 매출 최대화가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SP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SP라는 게 되고 나서 그 감동이 한 번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좀 되니까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그게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3,000만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늘 1,000만 핍인 거예요.
1000만 PB 정도 하면 뭐 괜찮지. 그러면서 말은 사파이어라 그러면서 1000만 PB가 끝나면 오늘 아메이 이번 달 아메이 끝난 것처럼 항상 생각이 다음 달로 미루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창원에서 김해 40분 걸리는데 생리대 2개 갖다 달라 하면은요 막 이렇게 막 오늘 픽업해서 바로 갖다 줬어요. 당일로. 그러면서 막 어떤 생각하냐면 그 친구 이 생리대를 전달받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아메리 시작해서 무대에 올라서 스피치하는 걸 생각하면서 방중환 리더님은 저에게 생리대로 다가오셨습니다. 막 이런 스피치하는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광석화 같은 어떤 상상력은 온데간데 없고 막 게을러지고 머리만 커지고 어떻게 하면 1000만 좀 쉽게 할까 이런 느낌이 돼버려요. 아메이가. 이 사람이 애초에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어요? 살 빼려고 올라갔죠. 근데 왜 앉았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앉은 목적은 편하려고. 목적 전도가 일어났죠. 아메이도 성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맘 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탄 필터랑 압축 활성탄 필터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수기. 활성탄 필터는 뭐가 생긴다? 수로가 생기죠. 그러면 저항이 없으니까 그 길이 쉬우니까 걔네들도 글로만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생겼냐면 일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일로. 하던 일만 하고 뻔한 사람만 만나고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사실은 뾰족한 제안을 해야 성장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용기가 없을 때 아니요. 목표의 부재시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에메랄드를 2번째, 3번째 도전하면서 3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 진짜 에메랄드가 되었을 때 정말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처참한 에메랄드였어요. 남들 보기에는 와 에메랄드는 해도 여기는 그 영어 선생님 레그가 점점 커져서 좋았는데 여기가 25살, 여기가 26살이었어요. 제 에메랄드일 때. 어때요 여러분? 얘를 데리고 플래티늄 가는 거 어때요? 재밌어 보여요? 그리고 막 엄마는 아메 하지 말라 하지, 막 학교 가야 된다 하지 막. 그런데 계속 뎁스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에메랄드가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에메랄드가 되자마자 2번, 3번이 엄마가 아메 하지 말아서 못하게 됐어요. 물론 뎁스는 있었죠. 근데 2번은 학교 복학해야 돼서 더 이상 아메 못할 것 같아요. 에메랄드가 되고 나니까 한 레그만 남았네요. 야 이건 무슨 짓이지, 무슨 일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회계년도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 4, 5로 에메랄드를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1, 4, 5로 에메랄드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4, 5로 에메랄드를 하니까 2번, 3번 라인이 제로는 아니었겠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다이아몬드. 근데 뭐가 없어요? 6이 없었죠. 사촌 누나한테 아메 하자고 몇 번 얘기하니까 난 너네 엄마랑 아메 하다가 2번이나 그만뒀어.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 소개시켜주려니까 우리 사촌 누나가 블루 선생님이었거든요. 블루 선생님인데 친구 이렇게 해라. 시간 조금만 써도 됩니까? 이미 지났지만. 네. 그러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플룻을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계속 3%, 6%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000이 돼야지 내가 큐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요. 학부모한테 알려보세요 하니까 부담스러워한대요. 내일은 어디 가냐 하니까 결혼식 간대요, 친구. 그래서 잘 다녀오셔요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갑자기 맞다 이러더니 중아 씨 내일 축가 한 번 안 부를래요 이런 거예요. 축가. 그러니까 저희 여자친구하고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축가는 노래를 되게 잘하면 모르는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노래를 좀 못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데도 베프가 불러줬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르는 노래 못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웃으면서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옆에 있던 이영은 리더가 천지도 모르고 오빠 뭐 그쪽 레고 급하다면서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또 사람 마음이 그런가 저기 기회가 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전화를 했어요. 아직 유효하냐 하니까 축가 코너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래요. 그럼 나 한번 해보겠다. 2년을 그럼 고마워서 밥이라도 살 거고 후원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하자 이거. 코인 노래방 가서 밤에 연습하고 그 다음 날 딱 갔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자마자도 이 스피치 똑같이 이 스피치를 제가 어디 가서 뭐 수십 번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 맹세하고 가서 알았어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인 걸. 아무도 그 전에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줬어요.
나 전에 오케스트라 사중주를 친구들이 기념으로 해줬고요. 모두가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거절하던 그 축가, 누가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축가에 바보 방중화가 서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뭐 간주가 나오는데 음악인들이 막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잘 모르는 사람을 섭외까지 해서 막 이런 기대에 가득 찬 눈빛에다. 와, 진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이불킥인데. 뭐 어떻게 반주 나오니까 뭐 아침이 오는 걸 워워워. 하객들도 놀라고 부부도 놀라고 덩달아 저도 놀라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결혼식이 됐거든. 그 부부가 조인이 돼서 SP가 된 거죠. 그런데 3년 있다가 고뎁스에서 에메랄드가. 자,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부르겠어요? 그걸 안다면 음악인들이 안 부르겠죠. 근데 그 노래 부르면 3년 있다 그 그레그에서 무조건 에메랄드 나온다면 우리는 헤드스핀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배워서라도 할 수 있을걸요. 그레그에서 에메랄드가 나온다면. 이해가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뭐다? 보다 어려운 쪽.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버리는 쪽.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길이요, 대단한 노력이 아니고요, 좋은 선택들. 닫혀있는 곳으로 간 거는 오늘 미팅 안 온 사람들이죠. 그죠? 열려있는 곳으로 오늘 미팅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닫혀있는 곳으로 온 사람들은 어때요? 미팅 듣고 이제 다시는 안 올래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나 따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근데 또 닫혀있는 곳으로 따라 해봤는데 난 잘 안 되네, 적성이 안 맞나 보다 하면서 다시 굴러 들어갔죠. 근데 나 왜 잘 안 되지?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더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 또 다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좋은 선택의 연속 아닐까요? 이 안에서는 스스로 쓰는 사람, 스스로 알리는 사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계신 거고요.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은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상담하고. 상담하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정이 안 좋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또 함께 또 이번에 케언즈 여행, 또 함께 여행도 함께 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20년 동안 해요. 이게 23살의 저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좋은 선택들. 제가 잘나서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의사결정의 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카피를 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크로아티아 갔을 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이아몬드 사회죠, 이게. 그죠?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그 스페인의 아메이 회장님 그 요트 대회 따라갔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남자분 나카지마가오 같이 사진도 찍고, 이분이 리차드 막스랑 케니지를 자기 집에 부른 거예요. 케니지를 집에 불렀다고요. 연주를 시켰다고요. 생일이라고 자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하니까 그때 15,000명 모였을 텐데, 여기서 나보다 거절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무섭죠. 자기가 제일 많이 알렸고 제일 많이 거절받아서 성장했다 이거죠. 얼마나 많이 거절받았으면 이름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유럽에 있는 많은 리더들, 이렇게 또 2세 리더님들. 자, 이게 뭐냐면 3년 뒤에 여러분들이 가실 곳이에요. A70, A60이거든요. 이때 A60에 일본의 슈퍼모델 출신 크라운 앰버서더, 다양한 인종들이 다 다이아몬드 돼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분 저거 쓰고도 해냈어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그리고 그때 누구 불러요? 레이디 가가를 불러줬어요. 그때 63억 주고 불렀다 그랬어요. 비욘세 100억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지고 왔어요. 그리고 헬기도 태워주고요. 헬기 많이 태워줬어요. 완전 생활이 됐죠. 다이아몬드 많이 없는 것 같죠? 가면 모두가 다 나요. 왼쪽에 이 여성분은 20살의 아메이 시작해서 30의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신 분들. DHL 택배회사 다니는데 딱 듣자마자 뭘 했다? 바로 사장님한테 사업 설명했답니다. 그게 큰 비전을 본 거죠. 근데 FC에 되는데 20년이 걸렸대요. F 붙는데. 야마자키 타쿠미 들어보셨죠, 그죠? 20 시작해서 25세 트리플이 됐죠. 동기가 뭐였느냐 하니까 여자친구 부자고 자기는 안 부자니까 좀 집안 맞춰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25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멋지게 성취하고 나서 다른 여성분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 나라에서 크라운 앰버서더를 했다는 후아킨이라는 분, 그 다음에 또 홍콩의 수석 다이아몬드, 마카오 더블 다이아몬드 너무 젊죠. 베트남 SP. 와,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 먹는 걸 어디 가서 안 밀린다 합니까? 어디 아프나 소리 우리 많이 들어봤다 합니까? 그죠? 오, 중국의 대륙의 기상에 저희가
뭐 먹다 보면 섞이겠지 마인드겠죠? 근데 제가 아메하면서 저는 와 그만둘 만큼 힘들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왜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죠. 2006년에 제가 아메 시작할 때 2005년이었거든요. 2006년에 덱스터 해거가 지금으로 치면 50억을 일시불로 받는. 그럼 뭐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 가까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반만 받아도 좋겠다. 아메이 저렇게 큰 일이구나. 큰 일이구나. 여러분 경주에서 서울까지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걸어서 서울까지 가면 5만 원도 드린대. 건강에도 좋은데 한 10일 15일 걸리겠죠? 안 가실 분? 가실 분?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면 사유서 내고 나가야 돼. 방에서 뭐라고 낼 거예요? 왜 못 간다? 힘들어. 무릎이야. 추워? 추워서? 왜 못 가요? 시간이 없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경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건강에도 좋은데 50억 준답니다. 이제는 지원서를 내야 돼요. 사유서가 아니라. 뭐라고 지원할 거예요? 방금 아까 사유서 제출하셨던 분들 아까 힘들다, 시간이 없다 뭐라고 제출할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 지원서. 시간 내야지. 물이 차서 못 간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50억 준다면 어떻게 해요? 물 빼고 출발해야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일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난이도는 그대로예요. 같은 일이에요 이건. 근데 되게 어려운 일에서 되게 쉬운 일이 돼버렸죠 갑자기. 세상에 절대적 난이도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상 대비 난이도만 존재하는 거죠. 아메를 처음부터 크게 본 사람들이 별로 안 힘들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크게 봤기 때문에 인생 바꾸는데 이 정도야 라는 이 사고. 그죠? 어차피 시간은 갈 거잖아요. 10년 만에 에메랄드 되면 어떻고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면 20년 벌써 흘렀어요. 저희 아버지가 2004년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책을 보내줬거든요. The Magic of Thinking Big.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이 책을 읽고 멋진 리더가 되면 좋겠다. 아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결국 아버지 말대로 돼버렸죠. 이게 활자의 힘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저는 아메 시작할 때 우리 때 유행이었던 게 사명서 적는 거였어요. 한국 아메의 젊은 애들을 꿈이 되고 전 세계를 언제나 감사하고 긍정하고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선한 부자가 되어 남을 돕고 아메이를 하면은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야 스폰서님 이제 점점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을 쓸 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 생각은 유동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놓으면은 그건 고정되어 버리니까. 적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미팅 듣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한 사람 강의 듣고 적었던 필기였어요. 난 왜 이렇게 집착스럽게 적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 될까 봐. 근데 앉아있다 보면 괜히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친구들에 비해서 스타트라인만이 2, 3년 늦어지고 아메에서도 별다른 성취 못한 채 학교로 복학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하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2개밖에 없죠. 강의장에서는. 계속해서 딴 생각을 꼬리를 물 것인가 아니면은 정신 차리고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보려고 외우려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또 나쁜 쪽으로 계속 가니까 생각을 현재 붙들어 매려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거든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적어서 올리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 강의를 필사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제 책을 필사를 하더라고요.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이 그쪽으로 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저 인터뷰도 했습니다. 너무 사진 잘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스파이어에서 3월 7일 날 하죠, 그죠? 다 같이 가실 거죠? 3월 7일 날 인스파이어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회도 또 보는 그런 영광도 있었고, 이제는 저희는 가족들이 다 아메 하죠. 저희 동생도 아메 열심히 하고 있고, 아메도 이제 2대를 넘어서 3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후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후원되기 전이니까 이 전에 처음에 스폰서님들이 천천히 알아보라고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아메 끝까지 어차피 안 하던 아메인데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듯이 천천히 아메 알아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듯이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타는 겁니다. 근데 후원된 후 집중하고요. 이제 후원됐어요.
후원됐습니다. 왜 스폰서님은 바뀌셨을까요? 천천히 하라 했는데 왜 SP 언제 갈 건지 물어보고 이유를 찾았어요. 유성빈 해냈습니다. 아시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성빈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켈레톤 금메달 역사상 썰매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나옵니다. 저래서 스폰서는 변하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구보다 그 모습을 그 파트너 그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봐봐 되잖아. 그 모습을 그 스폰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분들에게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하고 나서 시작할 거야 하면 관에 들어가죠. 시작해야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도전해야 준비해서 도전할게요.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메랄드를 준비할 거다 올 한 해, 그래서 후내년에 갈 거다, 올해 에메랄드를 도전하십시오. 그게 준비가 됩니다. 제 경험상 도전은 늘 남는 장사였어요. 언젠가는 하는 원데이가 아니라 순서만 바꾸면 데이 원이 됩니다. 첫날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의 아메 안 하시던 분들은 또 아메 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또 그냥 아메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새로운 도전의 첫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